다 드셨죠? 그 암기자료 2장짜리요. 예, 이거 시험 보실 때까지 꾸준히 암기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다예요, 거기.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암기하셔가지고 시험 끝나고도 잊어먹지 않도록. 아니, 그렇게까지 많이 암기를 하면 시험 끝나고 나도 안 잊어먹어요. 그 정도까지 암기를 해주시라. 자, 이제 절차 보도록 합니다. 교재에서. 네모 3번입니다. 지정받으려면 지정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지정 신청을 하는데 누구한테 지정을 신청할까요? 국장. 지정해주는 사람 누구? 국장. 여기다가 이제 지정 신청. 그러면 국장은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지정해주고 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해줬죠. 정보망 설치 운영하는 사람은 바로 운영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죠? 약관을 만듭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운영규정. 만든다고요. 근데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약관을 만들죠. 그러면 사업자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 거예요. 사업자는. 요 사람이 그런 사업자예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지. 운영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것을 검사를 맡게 돼 있다. 요 승인은 뭐냐면 국장의 승인. 그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셔. 이렇게. 그 박스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승인 받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림 보면 기간 제한이 있죠. 신청이 들어갔을 때 요 지정해 줄 때까지 요 심사 기간은 30일 이렇게 되고. 자, 지정받고서 운영인을 만들어서 승인 받는 거예요. 요것은 3개월 내 승인. 3개월이라는 요 기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설치 운영은 요건 1년 이내인데 요 1년이 요 승인 받은 때부터 요렇게 1년이 아니고 요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요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죠. 여기 써져 있죠? 언제부터 1년 쳐요? 지정을 받은 날. 어쨌든 시험에서는 뭘 많이 물어보냐면 요 기간을 많이 물어봐요. 여기가 이제 30일이고 심사기간. 승인은 3개월 내 승인이에요. 승인 3개월 내 승인. 그 다음에 설치 운영은 1년 이내 설치 운영. 요것도 3번이나 물어봤어요. 1년입니다. 1년. 30일, 3개월, 1년. 뒤로 갈수록 길어지죠. 자, 또 한 가지 핵심은 여기 나와 있는 운영규정은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은 뒤에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승인받죠. 사업자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약관 만듭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사업자 되고 나서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 가로 1번 갑니다. 자, 지정 신청과 관련해서 2번에 보시면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돼요. 지정 신청할 때 수수료 내란 소리가 없다. 그죠? 아니, 지정을 받는 사람이 지금 전국적으로 2명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 돈 벌면 좋겠지만 돈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인심 좋게 안 받는다. 수수료 안 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 사업자도 되고,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도 지정 신청이 돼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되는데, 자, 지정 신청할 때 부가통신사업자이긴 해야 돼요.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그죠? 지정 신청 자격을 주는데, 다만 중요한 거, 법인 사업자 중에서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다 그러면 지정 신청을 못 해요. 기출문제에 딱 한 번 나왔었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법인 개공은 지정을 못 받죠? 14조 위반 때문에, 14조 때문에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14조에 7가지로 딱 한정돼 있죠. 가만히 보면 요게 법인 사업자다. 요게 범위가 넓은 거예요. 이 법인이. 법인체, 법인 사업자. 그 중에 등록까지 된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만큼은 지정을 못 받는다. 왜냐하면 14조에 나와 있는 7가지 업무만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여기죠. 그 7가지 업무에는 부동산 정보 제공이 없어요. 그래서 지정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비하셔야 됩니다. 일반 법인 사업자는 돼요. 그런데 법인 개공만큼은 안 된다. 이렇게. 예? 될 수는 있죠. 그런데 하시겠어요? 부가통진 사업자가 돼야 돼. 돈 많이 들어가요.
잘못하면 망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된다는 거지 개인이가 하려면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면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다 그러면 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고 아니 법인이 지금 해도 적자나는 판이에요 지금. 누가 하겠어요 이거? 예? 예.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 나올 때 자 이거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법인만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아, 여기도 있다니까.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XX.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정 못 받아. XX. 법인이 받는 거지. 법인이. 이거 구별 못 하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신청을 한다 그랬을 때 구비서류를 갖춰서 냅니다. 자, 구비서류가 박스에 있죠, 거기. 4번에 구비서류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이 구비서류는 보나마나 5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정 요건 요 5가지를 갖추었다고 입증하는 서류가 구비서류죠. 가로 A번 보면 가로 A번은 밑줄 그어진 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4본. 구비서류에 보면 등록증 4번이 처음 나왔죠? 등록증 4번. 이것은 무엇을 입증하는 서류일 것 같습니까? 이거? 제일 위에 이겁니다. 회원으로 개공이 가입했는가를 확인하는 서류. 등록증 뭐요? 4본. 원본 그러면 안 되겠어요? 원본은 사무실에 걸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4번. 요거잖아요, 요거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뭐요? 4번. 자, 구비서류는 대부분 4번입니다, 4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뭐요? 4번. 요거 출제가 됐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요것은 5가지 요건 중에서 뭘 입증하는 서류입니까? 제일 마지막 이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구비서류에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은 구비서류에 들어갑니까? 보통 안 들어가요. 등록 신청할 때도 구비서류가 아니었고 분점 설치 신고할 때도 구비서류가 아니었어요. 왜 그래요? 등록관청이 확인을 해보니까 인적사항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이 구비서류에 들어가잖아요. 별표하셔야 돼요. 왜냐? 여기 직원이 500명이라고 해보세요. 응? 500명이 직원이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여러 명도 아니고 한 명 딱 있다고 하는데 딱 한 명 있을 때 요걸 갖다가 국장 보고 확인해보라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500명의 인적사항을 받아갖고 그 중에 누가 자격증 있는가를 다 조회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못하는 건,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자격증 있는 사람 그 자격증을 복사해서 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이 구비서류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으로 출제했었어요. 원본을 내는 게 아니고 뭘 내죠? 4번 이렇게. 그 다음에 D번 주된 컴퓨터의 용량과 성능을 알 수 있는 서류. 이것은 지정 요건 5개 중에서 뭘 입증하는 서류입니까? 5개 중에서 컴퓨터요. 요거죠, 요거. 주된 컴퓨터의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째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뭘 입증하는 거죠? 부가통신사업자일 거 이거죠. 요걸 입증하는 서류가 마지막 5번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구비서류가 5개 되는데 주의할 것은 아까 말이죠. 운영규정은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뒤에 만들어서 승인한다고 그랬죠? 운영규정. 그러니까 지정을 받으려고 내는 서류가 구비서류니까 이 구비서류에는 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영규정은 들어갈까요? 아니요. 안 들어갑니다. 당구정 표시 두 번째 거, 박스 안에서 당구정 표시 끝에 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운영규정 X 이렇게 돼 있죠? 구비서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비서류가 지정 요건만큼 중요한 거죠. 다음 중 구비서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거의 정답이 운영규정 될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운영규정은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금. 구비서류 아닙니다 이거. 자 가로 2번이나 가로 3번은 뭐 별거 아니에요. 3개월 내 승인, 3개월 내 승인 요거 기억하시고 3개월 내 승인 말 많이 익혀두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설치 운영은 1년 이내.
자, 이제 갑니다. 이제 2개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겁니다.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이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는 운영할 때 3가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네모 4번에 가로 1번 사업자의 의무 이렇게 나왔죠. 운영하면서 3가지 지켜야 될 게 첫 번째, 첫 줄 제일 중요합니다. 개업 공인인증서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하라 이렇게 돼 있죠.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하라? 개공.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한다. X. 의뢰인 아니고 뭐예요? 개공이에요. 여기요. 부동산 사장님이 준 정보만 올리게 돼 있습니다. 의뢰인이 준 정보를 올려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줄. 다르게 공개해도 걸리고. 자, 셋째 줄. 차별적으로 공개해도 틀리고. 이렇대.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축약을 해서 사업자는 개공 이외의자의 정보를 공개해주면 안 되고 개공이 준 정보하고 다르게 공개해도 안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차별해서 차별적으로 공개가 되도록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된다. 안 돼요 이렇게 한다고. 이 3가지가 사업자의 중요한 의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축약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사이다차 이렇게 사이다차 이렇게 기억하시고 사이다차 요거 의무가 있는데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위반하게 되면 그때는 지정 취소 당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1학년 일반으로 처벌받겠더라. 그죠? 요 제재까지 알아두시고 사이다차 이거 유명한 차입니다. 이거. 근데 밑에 나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는 가만히 보면 정보망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이용할 때 2가지를 지켜야 되겠다. 첫 번째는 이용할 때 허위로 매물을 올리면 안 됩니다.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돼요. 허위 매물 등록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거래가 되면 즉각 거래가 성립된 사실을 갖다가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통보하셔야 되겠다. 거래 성립 사실 뭐예요? 통보 의무. 거래가 된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요? 누가 알려주죠? 물건 올린 쪽 개공이. 누구한테요?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업자한테. 통보는 누가 누구한테 합니까? 개공이. 누구한테 합니까? 사업자한테 통보하는 겁니다.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에요. 이것은 위에 나와 있는 의무 이거보다 훨씬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밑에 거. 그러니까 위에 빨간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 위반하면 업무 정지 사유가 됩니다. 예. 업무 정지 사유예요. 이렇게. 업무 정지 사유. 이렇게. 여기까지 봤고요. 자, 오른쪽에 가시게 되면 네모 5번이 나옵니다. 네모 5번 얘기를 갖다 설명드리고 암기하고 넘어갑니다. 이 지정 취소라고 하는 게 중요도로 봤을 때는 뭐 별표 3개까지 있다면 별표 하나 정도. 오늘 나라들이 잘해도 보면 별표가 하나서부터 3개까지 있어요. 지금 보란 뜻이 아니고. 뭐 별표가 3개 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3개까지예요. 별 넷은 없어요. 그래서 3개 된 것이 더 중요하니까 철저히 암기하도록 하고 하나 있다 그러면요. 그런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강약을 줘서 암기를 하시고 요거 별표 친다면 3개 중에 하나 정도예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지정 취소 요것은 국장이 잘라버리는 거죠. 네. 사유가 몇 개냐? 5가지입니다. 부은 사이다차가 1달러입니다. 이렇게. 자, 지취와 지취인데 G4 있죠. G취. G4와 부어는 사이다차가 1달러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저희 학교 다닐 때 이제 많이 갔던 호프집이 있어요. 호프집인데 거기 가면 호프 한 잔에 저희 대학 다닐 때는 싸면 한 500원. 호프 한 잔에 700원 보통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안주는 한 1,000원, 1,500원. 주로 많이 시켰던 게 노가리. 안주 시키고. 이래만 1시간은 그냥 너끈히. 호프 한 2잔 마시고 이렇게 하면 1시간은 너끈히 거기서 버틸 수 있죠? 예.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지취와 부은 사이다차가 1번입니다. 사이다차가 몇 도시 술이에요? 11도시. 1항 일반이라고 해요. 유일하게 이것이 1항 일반 이렇게 돼.
그다음에 저희 학교 주변에, 기숙사 주변에 또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그죠? 아, 어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저기 뭐야, 뭐라 하더라? 아, 브런치 카페라고 얘기하는데, 들어보셨어요? 네. 아시는 말이에요? 네. 전 어제 처음 들었어요. 어? 그래서 브런치 카페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아, 여기 들으면서, 이제, 처음 들어본 말인데, 저게 영어 같긴 해.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제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혹시 그 브런치 카페가 뭐예요? 물어봤어. 그러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이 아점이라고 얘기해 주더라고. 아, 이게 합성어구나.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야, 자꾸 세상하고 멀어지는 것 같아, 제가. 예. 이런 새로운 말도 모르고. 예. 그래가지고, 또 용어 하나 배웠지, 또.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받았던 그 용어는 개이득이란 용어예요. 아니, 길거리 가라는데 그 가게 앞에다가 개이득이라고 써놨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요? 처음 보는 거, 이거. 올해 초에 제가 이거 알았어요. 개이득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아직까지도 정확히 이해는 잘 안 가요, 하여간. 응? 이득을 많이 보는 거라며요. 하여간. 자,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부자가 뭐예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더라. 부정지정 그러면 뭐예요? 지정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운자는 뭐죠? 운영규정. 그죠? 운영규정을 갖다가 승인받을 거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잘릴 수 있다. 여기 이런 사유에 들어가면 지정 취소를 갖다가 해야 된다요?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할 수 있다, 요 말이. 첫 번째 중요한 거. 자,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승인받지 않거나 위반했을 때도 지정 취소 사유. 위반. 어겼을 때. 그 다음에 사이다천 아시죠? 사업자가 개공 이외의 자의 정보를 공개해주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했다. 그러면 취소 사유. 11도시. 요 11도시가 또 중요하죠. 비밀 준수무 위반도 1항 일반이죠. 네, 요거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이 뭐요? 저기요. 지정받고서 1년 내 설치 운영할 것. 1년 내 설치 운영 안 했다가는 뭐요? 취소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 운영 안 하면 불자가 뭐요? 불가능. 뭐가 불가능한 거죠? 계속적인 설치나 운영이 어떻게 해요? 불가능해요. 지속적인 설치 운영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요. 계속적인 설치 운영이 불가능. 왜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셨거나 그 다음에 또요. 법인이 해산했을 때 아까 개인 사업자일지라도 거래등록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그랬었죠. 이론적으로 부가통신 사업자이기만 하면 그래서 사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법인 사업자도 지정받을 수 있죠. 해산, 법인의 해산, 그죠? 이랬을 때는 지정 취소 당할 수 있는 사유다. 자, 근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원래 지정 취소를 하려면 취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변매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서 잘라야 되겠죠. 변매할 기회를 주는 게 뭐예요? 청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지정 취소 사유 5개 중에서 청문하기에 적합지 않는 게 하나 숨어 있죠. 그죠. 제일 끝에 있는 불입니다. 불. 계속적인 설치 운영이 불가능하다. 자, 이럴 때 청문하라고 그러면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응? 청문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신 불러와야 돼, 귀신. 그래서 안 된다. 요거만 안 되는 거, 앞에는 되고, 청문 사유에 안 되는 거 2번이나 물어봤어요, 이거예요.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파트로 갑니다. (54페이지) 그죠? 자,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학생과 중학교 때 학생과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별명이 뭐냐 그러면 헐레벌떡입니다. 왜 그러냐면 몽둥이를 들고 하루 종일 학교 이곳저곳을 헐레벌떡 뛰어다녀서 헐레벌떡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였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음악실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너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지? 이렇게. 다짜고짜.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아, 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엎드려 뻗쳐. 그러더니 이만한 그런 강목 같은 걸로 10대를 때립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고 이제는 알겠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 모르겠는데요. 다시 엎드려 뻗쳐. 10개를 더 때린 거야. 그리고 1시간 동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봐. 그런 거예요. 1시간 동안 생각하래. 그리고 자기는 수업 들어가고 저는 음악실에 혼자 무릎 꿇고 앉아있어요. 혹시 선생님이 볼까봐 무릎도 풀지도 못하고 그렇게. 두 번째 쉴 시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1시간 끝나고 나서 와가지고 또 물어봐요. 모르겠다고. 진짜 모르겠어? 엎드려 뻗쳐. 그래서 쉴 시간마다 10대씩 맞고 하루 종일 수업도 못하고 그랬어요. 어? 그랬는데 그 이제 저거 뭐 어떻게 알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범인이 잡혔어요. 이상한 소문을 낸 사람이 있는데 그 소문을 낸 사람을 어떤 사람이 저를 지목했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저를 불러가지고 한 건데 그 다음날 범인이 따로 잡혔잖아?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너가 그 소문 냈냐?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청문이라는 걸 몰라. 청문이라고 하는 게 그게 거의 막 군대 문화 아니면 사또 문화예요. 사또 문화. 내 죄는 내가 알렸다. 옛날 선생님들 왜 그랬는가 몰라요. 근데 그게 그분들의 잘못만 아니고요. 왜냐면 그런 문화에서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뭐 이렇게 대답할 텐데 뭔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맞고 하루 종일 수업도 못하고 그랬던 너무 기억이 납니다. 청문. 청문이. 자, 54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도에 보면 기본 윤리 이렇게 돼 있죠. 자, 가로 2번 바로 갑니다. 가로 2번에 보면 비밀 준수문은 가끔씩 나와요. 1번 누가 비밀을 지켜야 된다고 써져 있나요? 개업 공인중개사 뭐예요? 등. 비밀 지킬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아닙니다. 수공도 비밀 지켜야 되죠. 중개보조원도 비밀 지켜야 됩니다. 등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두 번째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됩니까? 아까 했었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될 건 아니다. 이법 및 단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제외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소개하려는 집에 귀신이 살아요. 옛날 영화 중에 차승원 주연의 귀신이 산다는 영화가 있었어. 흥행에 실패했어요. 가끔씩인데 여기 뭐야 무슨 뭐 TV에 나와. 귀신이 산다. 차승원이가 이사 들어갔는데 그날 밤부터 막 가위에 눌리는 거 귀신이 나오는 꿈을 꿔요. 그 귀신이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승원이가 며칠 살다가 그냥 미치겠으니까 부동산 업자를 찾아가서 멱살 잡고 왜 귀신이 나온다고 얘기 안 했냐고 막 그러잖아. 흉가. 설명 의무가 더 앞서. 흉가라고 하면 얘기해줘야 돼. 그 집이 흉가라고 하는 사실 가만히 보면 비밀일 수가 있어 사실은. 근데 비밀 지킬 의무보다 중개사법상 해석상 뭐가 더 앞서? 어떤 의무가 더 앞선다고? 설명 의무가. 그러니까 왜 흉가인 걸 얘기 안 해줬냐. 그렇죠? 근데 그때 흉가인 걸 얘기해 줬다고 해서 비밀 누설대로 처벌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얘기해 줄 의무가 앞선다니까. 그게 이법이에요. 그게 이법, 중개사법이라고. 물건의 하자 같은 것은 설명 의무가 앞서니까 물건의 하자를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비밀 누설죄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예외가 존재한다는 거죠. 구체적인 예외를 아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외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 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지켜라. 그러면 X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비밀 지켜야 돼 또? 떠난 후에도 관둔 뒤에도 지키라고 돼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비밀 지킨다고 하는 게. 전문 직종은 다 있어요. 의사부터 변리사, 변호사, 한의사 다 있어요.
전문 직종은. 중개사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밀 누설하면 3번 보시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1학년 일반이에요. 비밀 누설하면. 대신에 가로 B번처럼 밑줄을 그어져 있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어요. 비밀 누설 당한 손님이 누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그래. 그럼 그런 부분까지 그런 때도 막 처벌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의사 불벌죄다.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 씁니다. 간혹 나옵니다, 시험에. 자, 설명 의무까지 오늘 합니다. 자, 설명 의무 보시면 크게 세 덩어리.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해 주어라. 이게 설명 의무야. 자, 설명했으면 증거를 남겨야 되겠다. 증거. 그 증거 남기는 게 뭐예요? 자, 확인 설명서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작성해서 그 다음에 또요?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은 보존하셔야 되겠다. 증거 남기는 겁니다. 이거 두 번째. 그러면 네모 1번에 가로 1번 확인 설명 의무에서요. 자, 첫 번째 누가 설명할 의무가 있나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명 의무가 있고 소공은요? 의무는 없는데 설명을 대신 해줄 수는 있죠. 자, 두 번째 언제 확인 설명해야 됩니까? 언제? 중개 완성되기 전입니까? 완성된 때입니까? 완성되기 전. 여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중개가 완성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해 줘야 된다. 계약서 쓰기 전에 빚이 얼마 있다라고 설명해 줘야 되고 계약서 쓰기 전에 남양입니다. 북향입니다. 설명해 주라. 그런 뜻이겠어요. 그래서 요것이 일단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개 완성된 때 그러면 안 되고 계약이 체결된 때 그러면 안 되고 자, 세 번째 무엇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까? 설명해 줄 것은 9가지 확인 설명해 주게 되어 있는 설명사항이 있죠. 자, 요것이 두 번째 중요한 거. 좀 이따 암기해 보고요. 자, 네 번째 누구한테 설명을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한테? 그쵸. 매수인 같은 취득 의뢰인한테 설명해 주는 거니까 매도인이나 임대인한테는 설명할 게 없죠. 매수인한테 설명하는 거. 자, 5번이 또 중요합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어라. 성실 정확. 네, 뭐 성실은 필요 없고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설명. 거짓말하면 안 되고 플러스 어떻게 해요? 설명할 때는 설명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뭐 해가면서 제시, 보여줘가면서 설명을 하시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보여주면서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라고 설명.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여기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입니다라고 설명.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여기 대출이 2억 잡혀 있다고 설명.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응? 근거 자료를 뭐요? 제시, 보여준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세 번째 중요한 거. 근거 자료를 보여준다는 것이지 교부해야 될 의무까지는 없다. 그리고 제시할 근거 자료는 다 들어갑니다. 등기관리증, 부동산 종합증명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싹 들어가니까. 여기 5번 전체적으로 다 하나도 뺄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확인 설명할 때 제시할 근거 서류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확인 설명서예요. 밑에 써져 있죠? 확인 설명서는 설명할 때 제시할 근거 서류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확인 설명서는 개공이 자기가 체크한 거예요. 공적 자료가 아니고요. 그래서 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사무실에 걸려있는 공제증서 복사본 아니면 공제증서 복사본 아니면 보험증서 복사본 이런 보증 관계 증서 사본 복사본 요것도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물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개업공인중개사가 1억짜리 보험에 들었는지 그걸 증빙할 뿐인 거지. 그래서 확인 설명할 때 제시할 근거 서류에 절대 두 가지는 들어갈 수 없다. 다음 중 확인 설명할 때 근거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거의 정답이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대장이나 등기부나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아니고. 그래서 그 5번 내용이 좀 많은데 알아두시고. 안 한 것이 하나 있죠 지금?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로 갑니다. 뭘 안 했죠? 9가지 설명사항에 대해서 우리 아직 안 했죠? 암기 안 했습니다. 자, 55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회색 바탕에 박스요. 박스 보니까 1번부터 9번까지 있어요. 암기해봅니다. 설명상. 자, 벌써 암기했어요, 우리. 자, 소벽씨라는 사람이 연근을 입에 물고 환장하는 것을 보고 권가 양반이 손뼉을 쳐가면서 예찬하더라. 요거 아까 정보 공개할 내용에 나왔던 건데 확인 설명 사항에도 여기까지 똑같아요. 소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구조, 용도 이런 거 기본적 사항. 벽은요. 벽면하고 도배. 시는요. 각종 시설의 상태. 연은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근은요.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입은요. 입지조건. 화는요.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 중개 실무할 때도 그대로 나옵니다. 권자가 뭐예요? 권리관계. 그죠? 세입자 몇 명 있다 설명해 주는 거. 공자는요? 공법상, 규제상. 예자는요? 이 아파트 10억에 나왔습니다. 예정가죠? 예정가?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정보 공개할 내용하고 여기까지 똑같은데 지금부터 틀리죠? 자, 확, 수, 취조. 박수치조, 뭐 확수치조, 박수치조, 확수치조 이렇게 해서 확인 설명 사항 중에서 자, 확인 설명 사항 중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 수가 뭘까요? 수. 중개보수 및 실배 금액과 산출 내역. 설명해 주게 돼 있죠. 8번은 8번. 8번 나왔죠? 복비. 자, 9번요. 9번. 취득함에 따라서 부담할 조세의 종류하고 세율이죠. 9번이 뭐예요? 9번. 조세. 9번 조세죠? 그러면 핵심적인 것은 9번이 핵심이에요. 9번. 확인 설명할 때는 자,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보유 관련 조세는 설명합니까? 아니요. 아니고. 그죠? 취득할 때 부담할 취득세 이런 거 설명하는 겁니다. 지방교육세 이런 거 설명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설명할 조세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안 들어가죠. 이거 안 들어갑니다. 이전에 관련된 조세도 설명할 조세에 들어가지 않는다. 요 9번이 핵심. 9번. 이 세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투자할 때도 중요하고. 예? 세금. 지금 5월달 보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소득세 신고하는 달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뭣도 모르고 있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제가 그냥 세무서 가서 그 표 보고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제가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신고를 했어. 그랬는데 나중에 어떤 세무사한테 얘기하니까 그 세무사가 선생님 왜 이렇게 많이 내요? 그러는 거야. 아니 나는 거기 계산하는 방식대로 다 계산했는데요. 이렇게 많이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해주겠대. 그래서 하라고 그랬지. 환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세무사를 아주 존경해요. 세금은 세무사한테. 그 세무사가 하는 무슨 또 방법이 있는 거야. 비용 처리 같은 걸 막 해갖고. 근데 우리가 하면 그걸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응? 그래서 이 세금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자, 설명해 줄 사항에 세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암기 방법에서 확, 수, 취, 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 나왔습니다. 확인 설명해 줄 사항에 공시지가 있습니까요? 없어요. 당구장 표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설명드린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첫 번째 판례 별표입니다. 첫 번째 판례요. 자, 뭐냐? 여기 보면 확인 설명사항에 권리관계 있습니까요? 있죠? 이 권리관계는 확인 설명할 때 권리관계 설명해줘 이런 뜻인데 이 권리관계는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밑줄로 되어 있죠. 판례에서 확인 설명해줄 사항에 권리관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포함된다고요? 그런데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 뭐냐? 셋째 줄 보시면 진정한 권리자 여부.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물건을 소개할 때 파는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가짜 주인인지 사는 사람한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기꾼 소개시켜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진정한 권리자 여부를 파악해 주는 게 소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일이야.
당연히지. 이게 뭐라고요?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요 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근데 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냐. 우리 정보 공개하려면도 보면, 자, 소벽신한 사람이 연근을 입에 물고 환장하는 것을 보고 권공이 예찬하더라 그랬잖아요. 응? 그러면서 주의할 게 위하고는 다르게 여기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정, 인, 지, 임 이렇게. 근데 여기서 권리관계도 공개해야 되지요. 권리관계도 정보 공개할 내용에 들어가는 거 맞죠? 네. 근데 공개할 때는 권리자의 주소, 성명 같은 인적 사항은 어떻게 해요? 인적 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잖아요. 이거랑 이걸 운동하시면 안 돼.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공개는 정보망 등에 널리 퍼뜨리는 거야. 그게 퍼뜨릴 때 개인정보가 공개가 되면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잖아 이거.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해요? 바로 눈앞에 있는 매수인한테 설명해 줍니다. 매수인한테 설명할 때는 요 집주인이 김아무개인데 등기권리증 제가 보니까 요 사람 주인 맞아요. 등기권리증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이에요. 김아무개가. 이렇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확인 설명 해줄 사항에 포함이 되지. 아니 매수인이 이 사람 주인이 누구예요? 집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그건 알 필요 없고 제가 말씀 못 드려 그건. 그래놓고 사라고 하면 이게 말이 돼요? 얘하고 얘가 틀리다는 건데 이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여기가 나왔을 때 X라고 하기 쉽단 말이에요. 확인 설명해 줄 사항에 권리관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게 그냥 칠판 빵꾸 났으면 좋겠어 그냥. 된다고. 요건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는 공개사는 뭐예요? 안 된다고. 왜 아래가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3가지 정도 내용이 남았어요. 자, 뭐냐? 자, 지금 볼게. 확인 설명하려면 확인 설명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가 B한테 팔아주시오라고 의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한 내용을 이제 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거고 설명을 듣고서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렇게 둘이 이제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확인 설명이에요. 확인 설명하려면 뭐 해야 되죠? 조사요. 그죠? 의뢰받아서 이제 물건 소개할 때 조사하겠죠? 자, 근데 확인 설명해 줄 사항 중에 보면 뭐가 있냐면 환경 조건이 있어요. 환경 조건 중에는 소음이 있어요. 그러면 소음이다 그러면 뭐예요? 층간소음도 소음에 들어가요. 그럼 층간소음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돼. 설명하려면 조사해야 돼. 어떻게 조사해야 돼요? 층간소음이 심하지 않는지 위에 가서 뛰어보라고 하고 들어보고 좀 생활을 해야 조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직접 조사할 때 조사하기 좀 힘든 내용들이 있다고. 그럴 적에는 자 물건 내놓은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물어본다고 해요. 그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라고. 이렇게. 층간소음이 심하지 않나요?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A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층간소음이 없어. 그러면 당당하게 그런 거 없어요 라고 대답하겠죠. 근데 층간소음이 좀 있어. 심해. 그럼 어떻게 해요? 딴소리 하겠죠. A는. 못 들은 척 하면서. 그죠? 외면하겠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가만히 보면 자료를 갖다 요구했던 사람이 딱 봤을 때, 당당하게, 층간소음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한번 살펴보는 거지. 근데 요렇게 하면 자료, 묻는 말에 답을 안 해. 그러면 이상하죠.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사에서 설명할 때 도움을 받는 제도가 뭐예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자, 이걸 시간적 순서에 따라 한번 적어보면 첫 번째가 의뢰입니다. 두 번째가 조사하는데 조사하기 전에 뭐예요? 자료 요구. 상대방은 뭐예요? 층간소음 없어요. 하거나 아니면 대답 안 하거나. 그러면 이제 자료 요구에 응하든 불응하든 간에 어떻게? 조사해야지 또. 이거 생략할 수는 없어요. 조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이 뭐예요? 설명. 이거예요. 이게 바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응? 원래는 2번, 3번이 없어도 되는 경우잖아요. 사실은. 조사해서 설명하면 되니까.
근데 2번, 3번 써먹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이제 가로 3번 갑니다. 가로 3번에 1번, 가로 A번. 자, 계공은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55페이지 가로 3번 보고 있다고요, 지금. 계공은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또는 임대 의뢰인 등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해요? 매도인, 임대인한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매수인 나오면 안 돼. 자, 그러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매도인이나 임대인한테 반드시 요구해야 됩니까? 아니요. 요구할 수도 있다요. 요구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직접 조사해서 설명했다고 해도 잘못된 건 없는 겁니다. 귀찮으면 자기가 직접 조사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요구해야 된다가 아니고 뭐요? 할 수 있다. 근데 요때 가로 B번요. 매도인, 임대인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응 할 수도 있고 또요? 불응할 수도 있죠. 그럼 불응했을 때는 특히 어떻게 돼요?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한테 자 물어봤는데도 대답도 안 해줍니다라고 요 C한테 매수인한테 일르고요. 그죠? 이 사람한테 설명하고요. 어디에다 기록을 해두라? 확인 설명서. 그죠? 이게 불응했을 때 얘기죠. 2번이나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부장 표시. 자,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매도인이 불응했을 때 그러면 조사나 설명할 의무가 없어져 버립니까? 여전히 조사하고 설명해야 되죠. 그건 변함이 없어요. 다음은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지. 자, 됐고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56페이지 가면 네모 2번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확인 설명서를 적어서 주고 보존하는 겁니다. 자, 봅니다. 네모 2번에 가로 1번 보면 확인 설명서는 누가 작성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 개공이죠. 소공 의무는 없지. 의무 없지만 써줄 수는 있다. 그때는 언제 확인 설명서를 써주나요? 한 건 했을 때지.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지. 확인 설명은 언제 하죠? 완성되기 전. 확인 설명서 작성은 언제 하죠? 중개가 완성된 때입니다. 시점이 틀리죠? 완성되었을 때 작성해 주는 거다. 이때는 작성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죠? 증거 남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서면은 법정 서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억양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 저는 언제든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사람이요. 법정 서식이 존재합니다. 4가지가 있어요, 서식이. 그 법정 서식에 따라서 써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확인 설명서란 그 법정 서식에다가 뭘 해야 됩니까? 작성한 사람이 서명 및 날인하게 돼 있죠. 작성과 서명 및 날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누가 서명 및 날인할까요? 누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개공이. 개공이 법인일 때는 누가 날인해야 되고, 법인일 때는 누가 도장 찍고, 대표자. 분사무소에서 한 건 했을 때 확인 설명서에 누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책임자. 바뀌면 안 돼.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뭐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하되 그러면 땡이야. 이게 간판 실명제하고 똑같다고요. 간판 실명제 할 때도 법인 간판에는 누구 이름? 법인 간판에는 누구 이름을 적는 거예요? 법인 간판, 대표자. 분사무소의 오교 광고물은 책임자. 그죠? 그거 똑같은 구조예요. 이때 서명 및 날인입니까? 서명 또는 날인입니까? 및. 또는 그러면 안 된다니까. 밋이요, 밋. 자, 그런데 소속 공인인증서는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작성해 줄 수 있죠? 소공이 작성했을 때는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해야 될까? 소공이랑 개공이 뭐요? 같이 하는. 같이. 이때 소공도 서명 및 날인.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이 중요합니다. 빠질 수가 없어요,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는 거고. 2번요, 2번. 그 다음에 교부합니다. 확인 설명서는요, 매수인한테만 주면 될까요? 매수인한테도 주지만 누구한테도? 매도인한테. 쌍방한테 각각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간 보존합니까?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그때 보존할 때는 원본을 보존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사본을 보존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 보존해도 되는데, 자, 되는데 3년입니다. 보존기간. 아무거나 요 중에 하나 보존하면 돼. 그런데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자계약서 쓸 때 전자문서로 된 확인 설명서도 써요.
전자계약은 전자문서로 확인설명서를 쓰게 돼요. 그러면 저장하는 순간에 전자문서로 된 확인설명서가 자동 보관이 돼요. 어디에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자동 보관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따로 요 확인설명서를 보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된 거지. 가로 3번 내용도 작년 겨울에 생긴 게 되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반드시 반영될 거예요. 가로 3번 보존 부분,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기간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고. 자, 됐어요 이제. 이제 마지막 합니다. 3번 제재. 자, 지금부터 이제 한 5분 10분이면 끝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제재. 일단 제재에서 행정적인 제재, 행정처분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민사책임. 두 가지 보면 됩니다. 교재에서 보면 지금 57페이지 제일 위에 가로 1번입니다. 가로 1번 요거잖아요. 자, 이때는 요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돼. 개공이 있고요. 소공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 위에 보시면 로마자 1번 요게 있고요. 밑에가 로마자 2번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셔야 돼. 위에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그게 뭐냐면 확인설명을 갖다가 잘못했다. 거짓말로 설명했거나 제대로 설명했습니다만 근거 자료를 제시를 안 해가면서 설명했다. 그러면 설명을 잘못한 거에 들어가요. 근데 밑에 이 로마자 2번은 확인설명서를 갖다 줘야 될 걸 안 줬거나 확인설명서를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했거나 확인설명서에 도장 찍을 걸 안 찍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개업 공인인계사가 만약에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개공은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500과입니까? 업무정지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업 공인인계사가 확인설명서를 안 줬어요. 확인설명서를 보존 안 했어요. 확인설명서에 도장 안 찍었어요. 어떤 제재를 받죠? 500과가 아니고 업무정지. 자,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요 두 개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걸 영업정지라고 했어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 그대로 1번, 2번 로마자 여기도 1번, 2번 이렇게 보셔야 돼요. 두 개. 근데 요거 이제 기억하실 때는 요 삼각형 그림으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과태료가 더 약한 제재예요. 영업정지가 더 무겁죠? 무거운 건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500과 뭐 어떻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게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그림으로. 아, 영업정지가 무거운데 밑에 오는구나. 응? 세모 그림, 세모 그림. 500과하고 위에 그림 500과. 이렇게. 자, 두 번째. 이거 바꾸어서 낼 거니까. 두 번째는 소공이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자격정지.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소공이 설명 잘못했을 때 500과로 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500과 아니고 뭐예요? 자격정지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 자, 세 번째 포인트. 소수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설명을 잘못하면 자격정지인데 소공은 확인설명서를 교부할 의무 있나요? 없어. 소공이 확인설명서를 보존할 의무 있을까요? 없어. 소공은 확인설명서에 날인할 의무 있을까요? 네. 있지, 이거. 그죠? 있어요. 제일 밑에 쓴 이유도 다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 틀리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날인할 의무가 있다고 소공은 확인설명서 적어주었을 때. 그러면 날인을 해야 될 걸 안 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자격정지예요.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자격정지 사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격정지 사유 중에 보면 소공이 확인설명서를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했다. 그러면 자격정지 사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소공이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배될 걸 교부 안 했다. 그랬을 때 자격정지 사유가 안 된다고요.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음 중 자격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설명을 잘못했어, 소공이 확인설명서에 도장 안 찍었어. 그건 자격정지 사유가 돼요. 근데 얘는요, 안 돼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게. 요것만 된다고 하는 게. 자격정지 사유 물어볼 적에. 응? 이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출제 확률이 1000%예요. 세 가지 점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민사책임. 자, 마지막으로. 내용은 많지만 별거 없어요.
만약에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개공이. 누가 잘못했다고요? 개공이.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누수가 있는데 누수를 설명 못 해준 거야? 안 해준 거야? 응? 조사를 안 했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했지? 숨겼든지. 그래가지고 손해 입혔단 말이에요. 손해. 그 손해 입은 거에 대해서 손님이. 그죠? 자, 그랬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까요? 잘못 설명했으니까 책임져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 이제 두 가지 가지고 합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이렇게 할 건데 만약에 법에서 설명해 주라고 돼 있는 설명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설명 의무 사항이 아닌데 잘못 설명했다고. 그래서 손해 입혔다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네. 설명해 줄 의무 사항이 아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실제 빚이에요. 실제 빚. 실제 빚이 얼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건 개인정보입니다.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는 한 이건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그러니까 실제 빚을 설명해 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 빚을 주인이 등기부에는 2억 잡혀 있지만 다 갚고 2천만 원 남았어 라고 주인이 얘기하니까 채무자가 얘기하니까 조사도 안 해보고 그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2천만 원 남은 게 아니고 2억을 다 채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입자가 들어갔던 사람이 보증금 절반을 날려먹었어. 손해 입었잖아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주인 말 2천만 원밖에 없어요. 빚 이걸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잘못 설명하는 바람에 피해 준 거 아니에요. 원래 실제 빚은 설명해 줄 의무가 원래 없는데 잘못 얘기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렇죠? 자, 보수를 안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설명을 잘못한 거지. 독거 노인분한테 복비도 안 받고 소개시켰어. 그런데 그 집에 빚이 많아. 등기부상으로도 막 2억 잡혀있고 그래. 그 2억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얘기도 안 해줬어. 세입자가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그 독거 노인분이 보증금 절반을 날려먹었어. 그러면 복비를 안 받았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지는 겁니까? 져야지. 이게 동그라미 3번. 보수를 갖다가 받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이랬든지 간에 잘못 설명해서 피해준 게 사실이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응? 질문 하나만 드리고 수업 마칠 거 이제. 잘생긴 사람이 이 사람 되게 잘생긴 뭐야? 잘생긴 사람이 잘못 설명해서 배상 청구할 거야 안 할 거야? 진짜 할 거야? 잘생겼다니까 그러네. 아니 엊그제 하고는 질문 드리니까 잘생겼으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잘못 설명해서 책임져야 돼. 결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거 암기상? 네. 시험 보실 때까지 끝끝내 암기하시고.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